저희는 그 오라클 SQL,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여러분들 PC에 각자 설치를 하셨고요. 그래서 오라클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에 대한 SQL 기본적인 방법들을 공부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뭐 한 4개 정도를 만들었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SQL 디벨로퍼의 그 인터페이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그 개념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셀렉트 문장은 select, 그 다음에 from, table 이런 형식의 가장 기본적인 셀렉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where하고 order by가 들어가 있는 것도 공부를 했었죠. 근데 생략되면 안 되는 부분이 셀렉트와 from은 생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검색의 구조가 select, from. 그 다음에 2번 파일 좀 볼까요? 2번 파일은 아주 기본적인 쿼리를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도 전부 다 select from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원하는 컬럼들만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컬럼을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셀렉트를 했을 때 그 셀렉트한 결과를 출력할 때 별명을 주는 방법 이런 것도 했었고 그다음에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더 바이를 여기서 했었군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select from order by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되고요. SQL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석이 돼서 실행이 되는 순서는 from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그 다음은 select예요. 어떤 컬럼들에 있는 값들을 선택해서 출력한다 이런 뜻이고 order by는 항상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출력할 때 뭐 어떤 컬럼의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제거하고 구분이 되는 데이터들만 보여주는 구문이 select distinct라고 하는 구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2번에서 했었던 거고요. 3번은 저희가 조건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컬럼의 값들을 셀렉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select, from, where, 그리고 order by 이런 순서로 문장을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건식 만드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셀렉트에서만이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DML을 공부하게 돼요. insert, update, delete와 같은 DML을 공부하게 되는데 업데이트나 딜리트 할 때도 where 구문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서 그 행들에 있는 어떤 특정 컬럼에 있는 값들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찾아서 그 행 전체를 삭제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업데이트와 딜리트라고 하는 문장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where 구문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셀렉트에서 조건절 만드시면 그래서 where절은 죄송합니다. 셀렉트 문장만이 아니라 업데이트와 딜리트와 같은 DML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원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로직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조건식을 만들 때 뭐 비교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와 같은 연산자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연산자들은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그 예하고 키워드들로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뭐 is라든가 and, between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등등 뭐 이렇게 연산자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순서를 보시면 select from where 만약에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where 다음에 order by까지 있을 수가 있겠죠. 어,
실행되는 순서를 보시면은요, 실행되는 순서는,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가 1번,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서 2번. 그러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있겠죠. 전체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그 테이블에서 우선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먼저 찾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먼저 찾아서 그 행들 안에서 이런 컬럼에 있는 값들을 선택하겠다예요. 뭐, EMP NO 컬럼에 있는 값, 뭐, 이 네임에 있는 값, 뭐, DEPT NO에 있는 값,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컬럼에 있는 값들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from이 먼저고요. 그 다음 무슨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 행에서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select예요. 오더바이가 있으면 오더바이는 항상 제일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select에서 별명을 줄 수가 있어요. 뭐, 함수를 사용한다거나 어떤 식을 만들어서 그 선택을 할 수가, select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함수 호출이나 아니면은 그 수식 같은 것들이 컬럼 이름으로 그대로 나와버리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 별명을 그렇게 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select에서 만든 별명은 from에서 사용할 수 없고요. where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내용들 밑에 있을 거예요. 근데 select에서 만든 별명을 order by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었죠. order by는 항상 그 제일 마지막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select에서 만든 별명을 order by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요. from이나 where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식을 만드는 것들을 연습을 쭉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자들 그리고 같은 내용을 주는 다른 방법들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뭐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in의 반대인 not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그 값들을 찾을 때 like라고 하는 키워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like는 퍼센트라고 하는 와일드카드 또는 언더스코어 밑줄이라고 하는 그 와일드카드와 같이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기 대소 비교는 숫자만 크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자열에도 크기가 있고요. 날짜에도 크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열은 그냥 A, B, C, D, 가나다라 요 순서가 크기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2, 3, 4처럼.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는 그 숫자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뭐 5월 31일이 6월 1일보다는 작은 날짜인 거고요. 6월 1일보다는 6월 2일이 더 큰 날짜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문자열이 저장되어져 있는 컬럼과 문자열을 크기 비교를 해주기는 해요. 해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쓰는 거는 어,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웨어절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함수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SQL 4번 파일 있죠. SQL 4번에서 오라클의 함수는 크게 안일행 함수와 다중행 함수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금요일에 다뤘던 함수들은 전부 다 단일행 함수들이었었어요. 행이 하나씩 하나씩 함수의 아규먼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행 하나마다 결과값이 하나씩 반환이 되는 그런 함수를 단일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이블에 행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반환되는 값도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테이블에 행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반환되는 값도 100개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단일의 함수. 그래서 단일의 함수들은 숫자를 다루는 함수들도 있고요. 문자열을 다루는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짜들을 다루는 함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해봤었었죠. 뭐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보면 투캐릭터, 투로 시작하는 함수들은 주로 무슨 무슨 타입으로 변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to 차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차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캐릭터의 첫 네 글자예요. 그래서 캐릭터로란 뜻이에요. 함수 이름 자체가 캐릭터로 우리말로 하면 문자열로란 뜻이겠죠. 그래서 요 함수 호출한 거를 보면은요. higher date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을 이런 형식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 월, 일을 대시로 구분한 문자열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마찬가지 똑같은 higher date라고 하는 컬럼에 있는 값을 월, 일, 연도 순서로 그리고 연월일은 대시로 구분을 해서 문자열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요거 응용하시면 그 날짜에서 연도만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날짜에서 월만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고 날짜만 뽑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소문자 변환해주는 함수들이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대소문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영미권에서는 알파벳을 그 문자로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값들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like 검색을 한다거나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는다거나 이러한 셀렉트를 할 때 이 대소문자 변화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떤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꾸거나 어떤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은 많이 종종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정 문자열이 포함된 값들을 검색을 할 때 실제로 컬럼에는 대문자로 저장이 되어져 있을지 소문자로 저장이 되어져 있을지 아니면 대소문자가 혼합이 돼서 대소문자가 섞여서 저장이 되어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그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서 비교하는 것도 소문자로 비교를 하거나 또는 그 컬럼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대문자로 변환한 다음에 비교하는 값도 대문자로 비교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replace 함수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replace는 교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 문자를 변하는 다른 문자로 바꿔준다는 뜻이고요. 서브 str은 서브 스트링이란 뜻이고 문자열의 일부란 뜻이에요. 문자열 일부. 그러니까 문자열을 잘라준다라는 뜻이고 length는 길이, 문자열의 길이를 주는 거고요. 이런 함수들이 웨어절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셀렉트에서만 웨어절 그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웨어절에서도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oDate 함수. toDate 함수는 문자열을 날짜로 변환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을 날짜로 변환해 준다. 그래서 그 날짜를 변환할 때 연월일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 그 문자열이 연, 월, 일 순서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그러면 이 문자열을 그 정확한 날짜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 일, 연도 순서로 만들어진 문자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자열이 월, 일, 연도 순서로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날짜로 바꿔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5월 8일인 건지 아니면 8월 5일인 건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명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자열이지만 DD, MM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8월 5일이라고 하는 날짜로 변환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똑같은 문자열인데 MMDD라고 썼다면 그러면 이거는 5월 8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자열이지만 형식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원하는 날짜로 변환해 주는 게 to date. 그 다음에 두 자리 연도를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 말씀을 드렸고요. 두 자리 연도를 사용하실 때 YY냐, RR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YY는 무조건 그 현재 세기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99년 그러면은 지금이 2026년이니까 2099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근데 RR이라고 썼을 때 이 99년은 1999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2026년은 21세기니까 반올림에서 21세기가 될 수 있는 연도는 1950년부터 2049년까지. 그래서 요 두 자리 숫자가 전부 다 여기서는 이 99는, 죄송합니다. 99는 1999년, 여기서 49년은 2049년을 의미하게 된다. 네, 요거 잘 봐주시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널 값을 다루는 함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올림하는 숫자를 다루는 함수들 중에서 반올림하는 함수, 그 다음에 트렁크, 버리는 함수, 잘라내기, 버림을 하는 함수. 그 다음에 조건식을 대체할 수 있는 함수 말씀드렸었죠. 요거 잠깐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건 이런 뜻이에요. 부서 번호가 10번과 같으면 요거는 비교하는 비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코드 함수. 부서 번호가 10번과 같으면 50을 보너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을 보너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조건식,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만족할 때,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디코드 사용한 부분을 보시면 아규먼트가 굉장히 많죠. 더 많은데 자 이거는요. 부서 번호가 10번이면 50을 보너스로 그렇지 않고 부서 번호가 20이면 보너스를 100으로 그 이외에는 200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가 비교하는 식 요거는 이렇게 쓸까요? 부서 번호와 비교하는 게 10번과 같으냐 20번과 같으냐 이거예요. 부서 번호가 10번과 같으면 50. 그 다음에 부서 번호가 20번과 같으면 100. 10번도 아니고 20번도 아니면 그럼 그때는 200. 그거를 뭐라고 하겠다? 보너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디코드 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코드의 단점은 아규먼트가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단점이고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대체 10, 50, 20, 100 이런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거를 그 좀 가독성이 높게 표현한 그런 코드가 케이스 구문이에요. 케이스 구문은 케이스로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엔드로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와 and가 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케이스와 and 사이에 뭐뭐일 때라고 하는 거를 when으로 쓰시면 돼요. 뭐뭐일 때, then 그러면이죠. 무슨 값. 뭐뭐일 때 무슨 값.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디코드 문장 있죠. 위쪽에 있는 이 디코드 문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케이스 구문하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서 번호가 10번 것 같으면, 부서 번호가 10번 것 같으면 그러면 50. 부서 번호가 20번 것 같으면, 부서 번호가 20번 것 같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200. 그렇지 않으면 200. 그래서 이렇게 디코드를 조금 더 가독성이 높게 쓴 코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구문은 뭐 가독성도 좋아지지만 물론 단점은 써야 되는 코드가 길어진다라고 한 단점은 있죠. 문장 자체가 좀 길어진다라고 한 단점은 있지만 문장만 보고서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그 디코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디코드는 어떤 컬럼에 있는 값과 어떤 다른 값이 서로 같은지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크다 작다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케이스 구문을 사용할 때에는 케이스 구문은 부등식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천보다 크면 그렇지 않고 2천보다 크면 그렇지 않고 1,000보다 크면 그것도 아니라면 여기는 1,000 미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3천보다 크면 두 번째 조건은 3천보다 작은데 2천보다 크면 세 번째 조건은 2천보다 작은데 1,000보다 크면 이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1,000보다 작으면 이라는 뜻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왜 순서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그 급여가 1,00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200이라고 하는 값을 보너스로 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럼 만약에 그 EMP라고 하는 테이블에 2,500이라고 하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었어요. 자, 보너스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죠. 케이스는 첫 번째 조건식부터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식이 거짓일 때 두 번째 조건식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급여가 2,500인 경우 첫 번째 조건을 먼저 만족을 해버리죠. 그러면 보너스는 200이라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식을 검사하러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식이 검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2,000 이상이다라고만 썼지만 실제로는 1,000보다 크지 않으면서 2,00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1,000보다 크지 않으면서 2,00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식은 절대로 올 수가 없는 조건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서로 위아래를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부분 같은데, 댄스 랭크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랭크라고 하는 부분은 순위, 등수를 자동으로 매겨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랭크고요. 랭크와 댄스 랭크는 윈도우 함수라고 그래서 그 일반적인 함수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버, 그 다음에 오더 바이라고 하는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랭크와 댄스 랭크의 차이점은 랭크는 그 공동 순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등, 2등이 2명
그러면 그 다음 등수는 3등이 아니라 4등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랭크고요. 댄스는 공동 2등이 있더라도, 공동 2등이 두 명이 있더라도 그 다음 등수를 3등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댄스 랭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는 그거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요번 주에 말씀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랭크를 이용해서 어떤 파티션별로 순위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러니까 업무별로 급여를 내림차순 정렬했을 때 순위를 매겨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랭크 부문은 업무별로 급여를 내림차순 정렬한 데이터에 대해서 순위를 계산해 주세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실행해 보시면 잠깐 실행해 볼까요? 여기 스컷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이렇게 잠깐 실행을 해 보시면 어, 여기죠. 업무는 요겁니다. 네. 어, 어널리스트라고 하는 업무에서 순위, 그 다음에 클럭이라고 하는 업무에서 순위 1, 2, 3, 4, 매니저에서 순위 1, 2, 3, 1, 2, 3, 프레지던트는 한 명밖에 없고요. 세일즈맨에서 순위 1, 2, 3, 4등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파티션 바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파티션 바이. 그래서 이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select from where 얼마든지 where 쓸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는요.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 중에서만 이렇게 검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 클럭과 세일즈맨의 급여 순위, 급여 순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주에 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주에 3일 동안 했었던 것들을 쭉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은 저희가 오라클 함수들 중에서 단일행 함수들까지만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다중행 함수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통계 관련된 작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통계 관련 함수들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쿼리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도 많이 길어졌죠. 새 워크시트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여기 접속처럼 생긴 거 있었죠? 워크시트. 그리고 접속 계정은 스컷밖에 없으니까 스컷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할 거를 먼저 정리를 해드리죠. 다중행 함수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함수. 일단 저는 파일을 저장을 좀 먼저 좀 할게요. MySQL. 저희가 4번까지 만들었었으니까 SQL 5번 그룹 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라고 썼어요. 그룹 바이. 함수 이름을 저 파일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그룹 바이. 사실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오늘 공부할 SQL 그 구문 중에 하나예요. 구문 중에 하나. 다중행 함수가 그룹 바이랑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중행 함수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제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러 개의 행들이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고, 먼트로 전달돼서, 하나의 값이 하나의 값이 반환되는 함수를 다중행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중행 함수들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들은 통계 함수들이, 통계 함수들이 다중행 함수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함수 이름들을 좀 나열해 보면 count, sum, average 등등등이 있습니다. 뭐, 더 말씀을 드리면 뭐 variance, std, dev 뭐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 있겠죠. 통계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우리가 개수를 센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서 행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EMP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마 행이 14개가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14개의 행이 있죠. 그죠? 음. 그러니까, 카운트를 세주세요. 그러면은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숫자를 세기 위해서는 14개의 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14개의 행이 필요하고, 그래서 개수를 세면 14라고 하는 값이 반환이 되는 거죠. 썸이라고 하는 거는 합계라는 뜻이죠. 합계. EMP 테이블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급여를 볼까요? 이렇게 14명의 직원들의 급여들이 있어요. 이 급여들을 다 더하면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하고 그거를 개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는 합계를 먼저 계산하게 될 텐데 합계라고 하는 거는 14개의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14개의 값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반환되는 거는 합계라고 하는 숫자 하나가 반환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얘는 평균이란 뜻이고요. 얘는 분산이란 뜻이고 얘는 표준 편차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그 함수들은 전부 다 여러 개의 값들이 아규먼트로 들어가서 하나의 값이나 반환이 되는 그런 함수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간단하게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얘는 개수, 썸은 합계. 이렇게. AVG는 average를 줄여서 쓴 거예요. average를 줄여서 쓴 거라 이거는 평균. 그 다음에 variance는 분산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그 다음에 stdev는 표준 편차라는 뜻입니다.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이 통계 함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볼게요. 하나씩 전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에다가 어, 컬럼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컬럼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컬럼에서 널이 아닌 행의 개수를 반환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select from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select, count 계산하겠다. emp, no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from, emp. 실행 결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P 테이블에서란 뜻이고요. EMP 테이블에서 EMP NO라고 하는 컬럼의 개수를 셀렉트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EMP 테이블 볼게요. EMP 테이블에서 EMP NO 4번이에요. 4번. 그죠? 직원들의 번호 4번인데 4번 개수가 몇 개 있나요? 여기 1번부터 14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14개가 있어요. 맞죠? 어. 그래서 14개가 있습니다. EMPNO 번호는 4번은 개수를 세면 14개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EMP NO 컬럼에는 비어있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비어있는 값이 없죠. 널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세면 14개예요. 자, 그런데 MGR 컬럼 한번 볼까요? MGR. MGR은 값들이 이렇게 쭉 있다가 하나가 비어 있죠. 그죠? 여기가 널이에요, 널. 비어 있어요. 그럼 이 널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수를 세면 몇 개일까요? 13개이겠죠? 예. 카운트가 그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select, count, mgr, from, emp.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서는 14, 여기서는 13이라고 나오죠. 널이 아닌 행의 개수를 반환한다라고 하는 내용 아시겠죠? 그죠? 널이 아닌 행의 개수를 반환한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 컴 볼까요? 컴. 컴은 널이 되게 많죠. 컴이라고 하는 컬럼은 널이 되게 많고요. 널이 아닌 것만 세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0도 널은 아니에요. 그죠? 커미션 컬럼의 개수를 세면 널이 아닌 거는 네 개만 나와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select, count, com, from, emp. 네, 이렇게 하시면 4개라고 나오죠. 음.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카운트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와일드 카드 별표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테이블의 횡의 개수를 나타내 줍니다. 테이블의 전체 횡의 개수를 반환을 해줍니다. select, count, 별, from, emp 이렇게 하면 별로. 그러니까 특정 컬럼에 널이 아닌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느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테이블에서 행이 몇 개냐, 테이블에 가지고 있는 행이 몇 개냐를 알고 싶으시면 count 하고서 괄호 안에다가 별표를 써주시면 돼요. 별표. 네. 어렵지 않으시죠? 이것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함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집계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집계한다. 뭐 합계를 집계하고 평균을 집계하고 표준 편차를 집계한다. 이렇게 집계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집계함수들의 통계함수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널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줘요. 어, 지난주에 했었던 코드 중에서 급여를 계산해 주세요. 연봉을 계산하자 이런 코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그래서 연봉을 급여, 급여가 셀이라고 하는 컬럼이었죠. 곱하기 12 더하기 특별수당.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음. 근데 이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더하기를 할 때 혹은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이 널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널이 되는 경우. 널이 되면 여기까지는 계산이 되더라도 널을 더해버리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널이 된다 그랬죠. 그쵸? 어.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이 썸이라고 하는 함수가 합계를 계산해 주는 건데요. 합계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 있는 값을 그냥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널이 들어가 있는 경우 널과 다른 값을 더하면 결과는 널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반환값이 널이 그냥 나와 보이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합계를 계산하세요, 평균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할 때 그 널은 다 제외하고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서 합계나 평균이나 다른 여러 가지 통계 계산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그러면, 어, 우선, 뭐,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썸이라고 하는 함수는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괄호 안에다가, 컬럼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이 어, 컬럼에서 널이 아닌, 아닌 값들의 합계를 반환해 주게 돼요. 두 가지 계산해 볼까요? 셀러리 컬럼의 합계하고요. 그 다음에 수당 컬럼의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급여의 합계와 그 다음에 수당의 합계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급여의 합계를 계산해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sum, sell. 그 다음에 수당의 합계를 계산해라. 그러면 sum, co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그 함수 호출하는 내용이 여기 컬럼 이름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네, 이런 것도 실제로는 별명 엘리어스를 줘서 조금 보기 좋게 써주는 게 더 좋기는 할 겁니다. 어, EMP 테이블 잠깐 좀 보면요. 셀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널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일일이 다 더하면 돼요. 14개의 숫자들을 다 더하면 될 거고요. 수당에서는 널이 아닌 게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4개를 더하겠죠. 300 더하기 500 더하기 1400 더하기 0. 0은 뭐 더하나 마나지만. 이렇게 해서 더하게 되면 300 더하기 500이면 800이고요. 800 더하기 1400 하면 2200이겠죠.
더하기 0 하니까 2200. 그래서 커미션의 합계를 계산하면 2200입니다. 그래서 널은 아예 계산해서 제외를 해버리는 거예요. 널은 아예 계산해서 제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널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통계 함수를 사용했을 때 통계 함수를 사용했을 때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서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가 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널을 대체해라 이런 함수를 굳이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썸이라고 하는 함수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에버리지라든가 분산이라든가 표준 편차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전 시간에 저희 그 통계 함수, 집계 함수들 중에서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썸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카운트는 어떤 컬럼에서 널이 아닌 행의 개수를 반환해주고, 카운트 안에다가 와일드카드, 별표를 쓰는 경우 테이블의 전체 행의 개수를 반환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썸은 합계를 계산해 주는데 널이 아닌 값들만 가지고서 합계를 계산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 함수 말씀드릴게요. 에버리지. 에버리지도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컬럼 하나 주시면 돼요. 아규먼트로 에버리지 함수 안에 아규먼트로 컬럼을 한 개를 주시면 되고요. 음. 그러면 얘는 평균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평균이 영어로 average라고 하죠. 그래서 average에서 A, V, G 이렇게 딴 거예요. average에서. 또, average를 또 어떤 데서는 mea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의 영어 단어가 average, mean 전부 다 평균이라는 의미예요. 평균이라는 의미고, 오라클에서는 average를 줄여서 average라고 함수가 만들어져 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합계를. 합계를 뭘로 나눠준다? 개수로 나눠준다. 어, 이게 평균 아닌가요? 그죠? 10명이 시험을 봐서 10개의 시험 점수가 있으면 그 시험 점수를 다 더하고 10개로 나눠주면 그게 10명의 평균인 거죠. 급여가 14개의 급여가 있으면 14개를 다 더하고 14로 나눠주면 그게 급여의 평균이겠죠. 음. 그래서 평균을 계산할 때, 오라클에서 평균을 계산할 때는 에버리지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썸을 계산한 다음에 그 썸을 이렇게 카운트로 카운트로 나눠주는 게 그게 에버리지예요. 에버리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면은요. 우리 급여 평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급여 평균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average salary from BM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마 그 14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숫자가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142, 142, 857, 142, 857, 142, 857 이렇게 무한소수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략 2073.2 정도가 평균이란 얘기죠. 14명의 급여가 있는데 800부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5천도 받고요. 3천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2천을 받는 사람도 있고, 1600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 다 더해서 개수 14로 나눠주게 되면 평균이 2073.214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어렵지 않으시죠? 음. 어, 여기 소수점이 너무 길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적당한 위치에서 반올림을 하거나 잘라주고 싶으면 그럼 무슨 함수를 쓰면 될까요? 라운드 함수. 반올림은 라운드예요. 라운드 함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라운드 안에 숫자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라운드 안에 숫자를 주면 되는데 그 평균 계산한 숫자가 에버리지잖아요. 그래서 요 라운드 안에다가 에버리지 바로 셀 바로
from EMP. 라운드는 소수점 몇 자리라고 하는 걸 지정해 주셔야 되죠. 두 자리까지는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소수점 두 자리. 라운드 함수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반올림하기 전에 숫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가 양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올림에서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라운드 안에다가 에버리지 함수 결과값을 이렇게 바로 넣으셔도 돼요. 라운드, 반올림, 그 다음에 평균값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거는 급여의 평균을 계산을 해본 거고요. 이거는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급여의 평균을 계산을 한 거고. 자, 이번에는 수당의 평균을 계산해 볼까요? 커미션의 평균. 컴. 컴이라고 하는 컬럼의 평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결과는 550이라고 나옵니다. 550이고요. EMP 테이블 잠깐 좀 볼까요? EMP 테이블 잠깐 좀 보시면 널이 아닌 값들을 가지고서 합계를 계산하면 300 더하기 500 더하기 1400 더하기 0이죠. 요거 다 더하면 얼마라고요? 아까 2200이었었어요. 그죠? 자, 평균을 계산할 때 이 2200을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4로 나누는 걸까요? 14로 나누는 걸까요? 4로 나누는 겁니다. 네. 널이 아닌 거는 4개밖에 없어요. 요거는 4개만 더한 거죠. 그리고 널이 아닌 거의 개수 4개죠. 그래서 2200을 4로 나누면 요거 계산하면 550이죠. 맞아요. 14로 나누면 훨씬 작아졌겠죠. 그쵸? 요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5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널이 아닌 값들만 가지고, 썸도 널이 아닌 값들의 합계, 카운트도 널이 아닌 것들의 개수. 그래서 널이 아닌 것들만 가지고서 평균을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2200 나누기 14가 아니라 4였었다. 개수가 4였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수, 합계, 평균, 여기는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는 그, 바로 그, 하나의 SQL 문장으로 전부 다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급여에 그 급여가 몇 개가 있는지, 합계는 얼마인지, 평균은 얼마인지, 분산은 얼마인지, 표준 편차는 얼마인지, 최대값은 얼마인지, 최소값은 얼마인지, 요거를 어, 급여의 개수와 합계,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요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계함수다 그러면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요 정도. 제가 위에서는 표준 편차까지만 알려드렸는데 최대값, 최소값. 자, 하나의 문장으로 전부 다 하도록 할게요. 하나의 문장으로. 일단 select from, EMP 이렇게 해서 내용 먼저 만들어 두고요. 첫 번째 개수는 count 함수 쓰면 된다 그랬죠. count cell이라고 하시면 돼요. as 개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로 구분해야 되겠죠. 쉼표로 구분하셔야 되고, 합계, 썸이라고 하시면 돼요. 셀러리, as. 여기는 합계, 쉼표. 그 다음에 평균 계산하면, 아까 위에서도 봤지만 평균이 그 소수점이 너무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라운드를 같이 쓸게요. 라운드, 소수점 이하 두 자리 그런 뜻이고요. average, 셀러리,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평균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것도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도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라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variance라고 합니다. variance. 여기도 소수점이야 두 자리까지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가지고 STDDV라고 해요. 셀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as 여기는 표준 편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을 찾으실 때에는 max라고만 하시면 돼요. max. max가 최대값이라는 뜻이에요. 최대. 마지막 최소값을 찾으실 때는 mea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as 최소값.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주변은 널이 아닌 값이 전부 14개가 있었고요. 14개를 전부 다 더하면 29,025. 그리고 29,025를 14개로 14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2,07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뭐 이런 숫자가 나온대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1182.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5,000, 최소값은 800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최대값 한번 볼까요? 셀러리에서 쭉 숫자들 보세요. 숫자들 쭉 보면 제일 큰 값 얼마예요? 5,000이죠.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은 800인 거 맞지 않으세요? 800보다 작은 건 없죠. 900, 그 다음은 950이고. 800이 최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5,000이에요. 이것도 잘 찾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 통계와 관련된 그런 값들을 이렇게 함수를 count, sum, average, variance, stdv, max, min 하고서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까요? 질문 없으시면.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뭐예요? 네.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설명하려고 하면 잘. 어, 네. 분산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왜 나왔을까요? 얘네들은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를 보여주기 위한 값이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를 씌워준 게 그냥 표준 편차입니다. 공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볼게요. 두 개 학급이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두 개 학급이 시험을 받고 일반이 시험을 봤고요. 2반도 시험을 봤어요. 1반이나 2반이나 학생 수는 3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고 일반에서는 3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100점, 90점, 80점을 받았어요. 100점, 90점, 80점. 계산하기 쉽게 할 거. 그러면 총점 얼마예요? 270점이죠. 총점이 50점. 평균이 50점이 나오도록 할까요? 어, 잠깐만요. 일단 뭐 270점. 일단 조금 적은 숫자가 있어요. 50점. 50점 근처로 맞출게요. 50점. 50점 근처로.
일반은 60점, 50점, 40점을 받았어요. 3명의 학생이. 3명의 학생이. 그래서 총점이 150점이고 평균이 50점. 예. 자, 이런 학급이 있고요. 이런 학급이 있고. 자, 2반은요. 어, 한 사람이 100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100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빵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50점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도 합계는 150점이죠. 그리고 평균은 3으로 나누면 여기도 50점이죠. 그쵸? 맞습니까? 맞죠? 네. 자, 어, 똑같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일반의 시험 점수 총점과 평균, 2반의 시험 점수 총점과 평균, 딱 요것만 보면 두 반은 둘 다 공부를 비슷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개개인별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평균 점수만 봐서는 1반과 2반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합쳐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아 얘네들은 50점 정도 이렇게 성적이 나오는구나 요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반은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학생들은 다, 첫 번째 반에 있는 학생들은요, 다 고만고만한 학생들이에요. 그죠? 특별하게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아주 못하는 학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균 주변에서 비슷비슷하게, 그러니까 다 성적들이 비슷비슷한 학생들인 거고요. 2반은 어때요? 2반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에서 평균은 이 사람이 평균을 높여주고 있고 이 사람은 평균을 깎아먹고 있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요거를 보여주기 위한 값이 그게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분산과 표준 편차.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분산은 이 데이터에서 평균 값을 빼줍니다. 데이터에서 평균 값을 빼줘요. 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둘 다 평균은 50이죠. 둘 다 평균은 50이고 60점에서 50점을 빼고요. 더하기 또 50점에서도 50 평균을 빼고요. 더하기 40점에서도 50점을 뺍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에서 평균 값을 뺀 것들을 그냥 다 더하게 되면 어떤 거는 플러스, 어떤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는 값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제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음수를 없애 음수를 없애지 않으면 평균보다 큰 값에서 평균을 빼면 양수가 나오고 평균보다 작은 값에서 평균을 빼면 음수가 나와서 양수하고 음수가 서로 상쇄가 되는 효과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양수와 음수가 상쇄되는 거를 그 막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요. 그럼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평균. 개수가 3개잖아요. 개수가 3개. 그죠? 개수가 3개. 그래서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준 값들의 제곱을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눠주는 평균값. 이게 분산이에요. 분산. 자, 그럼 이쪽에서는 분산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는 100 빼기 50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50의 제곱 더하기 50 빼기 50의 제곱.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누겠죠. 그죠? 3으로 나누겠죠. 어디가 숫자가 클까요? 여기 50의 제곱, 여기도 50의 제곱이니까 2500, 2500, 2500이니까 5000이 나오겠죠. 5000을 3으로 나눌 거고요. 여기서는 10밖에 안 되니까 제곱해봐야 100. 여기서도 100 나오면 200. 200을 3으로 나누는 거니까 66.6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이쪽이 분산이 크죠. 그러니까 분산은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 떨어져 있다? 평균에서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들이 평균값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한 평균값. 그게 분산이에요. 각각의 데이터들이 그 평균값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들의 평균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여기처럼 각각의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넓게 분포를 하는 거고요.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그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분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표준 편차는 여기 지금 다들 제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다시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이거는 뭐가 돼요? 원래 숫자가 나오죠? 그렇지 않나요? 루트라고 하는 게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숫자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루트 정도는 아시죠? 루트 정도는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들 제곱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이 값이 너무 커지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버릴 거예요. 여기다 루트. 이게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결국은 분산과 다를 게 없는 거고요. 분산이 제곱값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제곱값들의 평균이니까 커지죠. 그거를 다시 원래 스케일로 만들어 주려고 루트를 씌워준 게 그게 표준 편차. 그래서 둘 다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둘 다 의미하는 바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평균값이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각각의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주고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는 거고요. 개수로 나눠주는 거고 표준 편차는 제곱들의 평균이 분산이기 때문에 제곱들의 평균 제곱한 값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루트 제곱근을 씌워준 게 그게 표준 편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수능이나 혹은 뭐 토익이나 이런 그 시험들 있죠. 시험들에서 그 원점수, 표준점수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시험 본 지 너무 오래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원래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본 그 해의 학생들의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 평균값을 가지고서 보정을 해요. 표준 편차,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뭐 평균이 0이 되도록 만들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그 하는 그런 점수를 표준 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는 그 해의 시험이 어렵든 쉬웠든 다른 해와 똑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토익이 몇 점 만점인가요? 저도 토익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예를 들어서 뭐 900점이 만점이다라고 한다면 매 시험마다 그 난이도가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작년에 본 900점이고 그 다음에 누구는 올해 본 900점인데 그 두 개의 점수를 똑같이 비교를 하려면 그, 시험을 본 학생들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에 대한 것들. 그럴 때 이용하는 게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합계는 그냥 다 더하면 된다. 너무 쉬운 개념이고요. 평균은 그 합계를 개수로 나눈다. 그러니까 어, 뭐 10명이 있었으면 10명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눈다. 그러면 한 명은 요 정도일 거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평균의 단점은 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그 비슷비슷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넓게 분포하는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평균만 봐서는. 그래서 평균과 분산 또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보게 되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똑같은 평균이더라도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 주위에서 데이터들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값들이 많다란 얘기고요. 똑같은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많은 데이터들이 평균 주위에 몰려 있다. 또는 평균에서 그리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 말 그대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 표준 편차 함수 varia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자체가 분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 이름도 variance라고 되어져 있고요. 표준 편차는 stdv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표준 편차를 영어로 하면 스탠다드 이게 표준이죠. 편차가 deviation. 그래서 그 스탠다드에서 std를 딴 거예요. 스탠다드에서 std. 그 다음에 deviation에서 dev. 이렇게 따가지고 stddv라고 만든 함수 이름이 어,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리고 뭐 맥스, 민 요런 거는 우리도 가끔 쓰죠. 뭐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쓰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단어들. 거기서 나온 함수 이름이에요. 네, 되셨을까요?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아마 그 SQL 문장을 작성하시다 보면 자주 만나시게 되는 에러 중에 하나인데, 저도 실수할 때가 종종 있어요. 다중행 함수는요, 단일행 함수와 함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일행 함수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컬럼 이름하고도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괄호를 넣을게요, 괄호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 컬럼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좀 볼게요. 자, select, commission, from, emp. 요거는 가능하죠. 그냥 emp 테이블에서 com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들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14개의 값들을 선택을 해줘요. 그쵸? 맞아요? 네. 자, 옆에다가 count, com 이렇게 해볼까요? 이거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일 그룹의 함수가 아닙니다. 근데 에러 메시지만 봐서는 단일 그룹의 함수가 아니라고 이거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앞에 컬럼 이름이 없었을 때는 요거 됐었죠. 널이 아닌 거는 4개다. 요거 됐었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요렇게 했을 땐 요것도 됐었죠. 14개의 행이 나온다. 이게 됐었죠. 그죠? 근데 요렇게 하면 안 돼. 자,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EMP 테이블, 자, 우리가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요. 셀렉트를 하게 되면 항상 그 셀렉트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테이블 모양처럼 나오지 않나요? 항상. 뭐 행이 웨어절의 조건절에 따라서 행의 개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죠? 웨어절이 있으면 웨어절에 따라서 뭐 선택되는 행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 셀렉트하는 컬럼의 값이 몇 개냐에 따라서 셀렉트하는 게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컬럼의 개수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셀렉트를 하고 나면
행과 컬럼이 결정이 되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와야 되죠. 직사각형. 이게 테이블이잖아요. 맞아요? 항상 셀렉트를 하면 항상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where절이 있든, 뭐 from만 있든, where절이 있든, order by가 있든, 어쨌든 select를 하면 직사각형 모양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어야만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셀렉트한 내용 보세요. 셀렉트한 내용을 보시면 EMP 테이블에서 컴을 셀렉트 하잖아요. 그럼 14개의 행을 쭉 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카운트 해보세요. 카운트. 카운트는 숫자 하나만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셀렉트를 하는데 첫 번째는 14개를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만 셀렉트를 하고 이런 모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행과 그 다음에 열의 개수가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이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SQL에서 이런 모양으로 셀렉트를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음. 단일 그룹의 함수가 아니란 얘기는 얘는 다중행 함수인데 얘가 다중행으로 사용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에러가 나는 겁니다. 요거 에러가 나는 거에서 그냥 이렇게 주석으로 에러 발생,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만 써드릴게요. 에러 있는 문장 남겨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컬럼과 그 다음에 이렇게 다중행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단일행 함수와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안 돼요. select. 만약에 우리 일단 되는 거부터 해보면, 요거는 볼게요. MVL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MVL이 뭐예요? 널 값을 0으로 바꿔라. 이런 거잖아요. 널이 아니면 그대로, 널이면 0으로 바꿔라. 이런 뜻이죠. 그럼 EMP. 자, 요거 볼게요. 14개를 선택하는 거죠. 이 MVL이라고 하는 함수는 각 행에 있는 값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기로 들어가요. 그죠? 어, 첫 번째 행의 값이 함수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값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행의 값이 함수로 들어가서 두 번째 값이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값이 여기 함수로 들어가서 세 번째 값이 반환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값이 들어가서 네 번째 값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개의 값이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서 14개의 값이 반환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요거는 그래서 얘네들은 단일행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단일행 함수와 count라고 하는 거를 같이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에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죠? 자,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이유 때문인데 MVL이라고 하는 함수는 행의 개수만큼 컴이라고 하는 컬럼의 행의 개수만큼 반환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count라고 하는 함수는 행이 14개가 들어갔지만 리턴 값은 이렇게 하나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셀렉트를 한다는 얘기는 14개, 1개, 요렇게 셀렉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뭐 단일 그룹의 함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다중행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뭔가 잘못됐구나. 다중행 함수가 함께 쓰일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와 같이 사용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문장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중행 함수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수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count, sum, average, variance, standard deviation, max, mean.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집계를 할 수가 있다. 통계 값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씩 SQL 문장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룹 쿼리라고 하죠. 그룹 쿼리. 예를 들자면은요. 음, 부서별 직원 수가 몇 명이냐? 라든가, 부서별 별자를 띨까요? 네, 부서별 급여의 평균은 얼마냐?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때 뭐뭐별이라고 하는 거를 그룹별이라고 합니다. 그룹별. 음. 그룹별로 집계를 하는 SQL 문장. 그룹별로 집계를 하는 SQL 문장을 그룹 쿼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룹 쿼리. 예를 들어서 부서별 직원 수 그러면 우선 여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20번이니까 20번부터 볼까요? 20번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는 이런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냐면 처음에 20번 부서에는 4명이 있다. 4명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은 몇 번 부서가 나오나요? 그 다음 30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30번 부서에는 6명이 있습니다.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는 20번, 30번 말고는 10번 부서가 나오네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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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명이, 아니다. 한 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번이 5명인가요? 제가 잘못 썼나? 하나, 둘, 셋, 넷. 20번이 5명이군요. 20번 5명이었습니다. 20번 부서는 5명, 30번 부서는 6명, 10번 부서는 3명.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부서별로 직원 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급여의 평균이 얼마냐. 여기다가 급여 평균을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어, 요 2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샐러리를 찾아서 급여를 찾아서 요 직원들만 급여 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뭐 아니면은 급여의 표준 편차를 찾는다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음. 이런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그 문장이 그룹 쿼리라고 하는 문장인 거예요. 부서별 직원 수가 몇 명이냐, 부서별 급여의 평균은 얼마냐, 부서별로 급여의 최대값은 얼마냐 등등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을 때. 자,
문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elect 뭐뭐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직원 수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이렇게 하고요. select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select 다음에는 반드시 from이 있어야 되죠.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이 있겠죠. from 다음에는 뭐가 오죠?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where가 있었죠. 조건식이 있어요. 조건식. 여기를 1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where 다음에 그룹 by 우리 파일의 이름인 것처럼 그룹 근데 by 요거는 키워드가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룹 by라고 하는 걸 써요. 그룹 by 여기에 컬럼 이름을 써줘요. 근데 이 컬럼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having을 사용을 합니다. having 다음에도요 조건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조건식은 2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rder by입니다. order by. 그리고 여기 order by에서도 컬럼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 네, 그래서 이게 그 select 문장의 전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where의 조건식과 having의 조건식에 대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장의 형식이 이게 셀렉트 문장의 전체 문장 형식이고 전체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select 두 번째가 from, 세 번째가 where, 그 다음에 그룹별 쿼리를 할 때 그룹 by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aving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order by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별 쿼리를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그룹 by가 반드시 필요해요. wher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룹별 쿼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룹 바이가 필요 없지만 그룹별 쿼리를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룹 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빙은 그룹 바이가 있는 경우에만 그룹 바이가 있는 경우에만 해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더 바이는 많이 했었죠. 오름차순 정렬할 거냐, 내림차순 정렬할 거냐,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냐예요. 그래서 오더바이에서 사용하는 컬럼은 정렬 기준이 되는 컬럼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룹바이에서 써주는 컬럼은 그룹을 묶기 위한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을 묶기 위한 컬럼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where 다음에 사용하는 조건식 1번은 그룹을 묶기 전에, 묶기 전에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선택하기 위한 조건식을 써주는 부분이고요. having 다음에 사용하는 조건식 2번 부분은 그룹을 그룹을 묶은 그룹을 묶은 다음에 조건에 맞는 그룹들만 선택하기 위한 조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것도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갈게요. 주의하실 부분. 우선 그룹 바이에서 사용한 그룹을 묶기 위한 컬럼들은 컬럼들은 셀렉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룹 바이에서 사용되지 않은 컬럼들은 셀렉트 할 수 없어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셀렉트에서 컬럼을 셀렉트할 수 있는 거는 그룹바에서 설정한 컬럼들만 셀렉트할 수 있고요. 그룹바에서 설정하지 않은 것들은 셀렉트할 수 없어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 그 문장을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씩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차근차근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실제 예제들을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